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거대 의석의 횡포를 지금 부르던 거 아니에요. 여권의 다수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항상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제가 분명히 엉뚱할 겁니다.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땅을 사랑했고요. 거기에 제가 국토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헛웃음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네.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방송 준비하시면서 속보 보셨죠? 김현철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조금 예측한 편인데요. 예, 어저께 그 연락사무소 폭파 이 뉴스가 알려진 다음에 저희 열린민주당에서도 네. 저희 어저께 마침 유튜브 생방을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이게 이번 사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에 대한 게 네. 조금 더 강성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돼서 예, 아마도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게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태까지의 루트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한 가지는 이제 북한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거 약간의 이걸 전략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뭐 사람도 좀 인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가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주무장관이잖아요. 예. 개성에. 네. 그리고 주무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럼 네. 또한 전반적인 뭐 군사 합의 파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참모진들의 일부 또 사의 표명이 나올까요? 그래서 사의 표명에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예. 확실하게 전략 수정하면 항상 인물이 좀 앞에 나서는 게 메시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도 사실 이제 한 가지 다행인 점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김현정 부부장이 나선 게 오히려 이제 조금 저희한테 이렇게 룸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저희도 아마 인사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런 좀 조정이 있으면은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국회에서도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것에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김진애 대표님은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저께 이렇게 총 18개 상임위 중에 6개 상임위 위원장이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잖아요. 네. 국회는 18개 상임위인데 네. 건축적으로 보게 되면은 6개의 기둥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국회의 모습, 건축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 재생 전문가이기도 한데 예. 아마 법사위 재생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농담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평소에도 제가 도시 전문가로서 법의 정신과 도시의 정신은 같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정의롭게 억울한 사람 없게 그리고 서로 갈등이 많지 않게 예. 이게 조정하는 게 그 정신인데 그 정신은 같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법을 관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특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의 생각으로 또 비법조인의 시각으로 네. 제가 뭐 재생해 나가는 것도 일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내대표시니까 또 당대표 얘기 잠깐 해볼게요. 당초 최강욱 당대표가 법사위 원했는데 국토교통위로 갔고요. 네. 그럼 원래 김진애 대표께서는 애초에 법사위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데 원했는데? 그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모든 게 상식으로 보면 최강욱 예.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배정은 본인이 원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예. 그런 국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국토위를 바라는 거로 다들 이렇게 알고 계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지금 이제 결론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왜 사자성어 중에 왜 심모원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을 해서 사력 있게 행동한다라는 네. 이런
건데요. 그런 뜻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미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벌써 많이들 하고 계셔서 제가 굳이 거기에다가 어떤 뭐 하나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광욱 당대표랑 우리 원내대표님이랑 두 분이 김진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화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잠시 한번 보시고 얘기 갈게요. 예, 그렇죠. 네. 국토위가 됐다고 하니까 나랑 바꿉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왜 국토위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냥 양념으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법사위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뭘 그렇게까지? 그래서 글쎄요, 저도 잘 하여튼 뭐 앞으로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잘 정리되겠죠.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도요 해석이 몇 개 있더라고요. 종국에는 두 분이 이거 바꾸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어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정치는 워낙에 사보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회기 내에 각 당의 원내 대표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비교섭 단체인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섭 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각 당의 원내 대표가 바로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지금 압력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사보임 제출하라는 뭐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당원들이요, 아니면 뭐 지지자들, 지지자들이요? 최강욱도 대표 지지자들 많이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예. 일단 규정상 지금이 임시회기인데 6월달이 예. 임시회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기가 된다 하더라도 30일 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하고 나왔는데 예. 이런 심무 원료를 생각을 하면서 때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네네. 근데 저도 칼자리를 쥐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를 너무 뭐라 그러시지 말고요. 제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 이제 치열하게 국정감사도 있고 하잖아요. 국정감사 네네. 바로 그때 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네. 그 주특기인 국토위를 그러니까 현재 법사위에 가서 참신한 모습을 한껏 좀 보이시고 나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는 주특기인 국토위로 가시는 시점으로 보면 되나요?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올해는 안 넘기는 거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긴 하는데 결국 시기 때만 문제군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제가 법사위에 간 게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임대차. 18대부터 한 게 네. 한 10년째 못 하고 있는 거를 저는 당연히 이제 준비해서 이번 주에 발의를 하는데 제가 법사위에 갈지는 저는 뭐 꿈에도 생각도 안 했고요. 솔직히는 제가 법사위에 간다라는 거를 제가 뭐 좀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그 주어진 기회에 맞춰서 제가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해야 될 과제들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의미 있는 결과 나오기 바라겠고요. 예. 예. 민주당이 16년 만에 여당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잖아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에서는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로 우선은 갔습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그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나오겠죠. 당장 이제 내일 첫 네.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예. 법무부는 이제 확실한데 대검이 내일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예. 이제 업무 보고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되거든요. 여기도 산하 기관들이 예. 많아서 그 내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돼도 뭐 좋고 언제든지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항상 여러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가지 또 질문할 사안도 많아지겠죠. 오늘 제가 지금 올 때까지도 대검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걸 제가 보고 근데 나왔습니다. 대검이 되더라도 네. 검찰총장 안 하고 검찰차장이 그럴 대검 수도 차장이 있습니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럼 수도 만약에 있습니다. 대검 차장이 나오겠습니다라고 국회 통보하게 되면 법사위에서는 총장이 나오세요 이렇게 좀 하나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겠죠. 저보다 예.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령 간사께서 또 상당히 역할을 하시리라 봅니다. 법사위원장께서도 여기를 하실 테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이슈는 그 많은 이슈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가장 네네. 핵심적인 건 어떤 이슈를 말하는 가장 거예요? 최근의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일종의 위증 뭐 교사라고까지 얘기를 하자면 위증에 대한 교도소 안에서의 위증에 대한 이 감찰을 예. 대검의 감찰부에서 쭉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장이 저 인권국으로 중앙지검에 직접 있는요? 직접 관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이 석연치가 않죠. 이 과정이 왜 그게 이렇게 이제 됐느냐. 그 검찰총장의 권한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 그렇습니다. 묻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권한 범위 내 하더라도 예.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사위에서는 분명히 논의돼 봐야 될 이슈라고 어떤 부분이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검찰이 검찰 내부 감싸기에 너무 몰입한다라고 하는 지금 비판은 항상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것도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감찰에서 좀 독립성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고 네. 이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최측근이라고 저는 이제 측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측근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부적절해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중에 공수처 출범하는 거로 보시나요? 다음 달이에요, 벌써. 뭐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네. 출범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 출발은 이제 가장 가장 제일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제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원구성이나 지금 국회의장 선출했을 때 가장 얘기한 게 공수처장 뽑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겠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를 풀어내야 될 거는 여당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는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여러 비판이 예.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발목 잡기를 해서 법사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뒤로 미루게 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통합당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예 의원 후보 제출을 안 해요. 예. 이래가지고 1년 반, 2년 반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뭐 그런 작전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했으면 네.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는 그게 편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편법을 계속해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시잖아요.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 부분의 시점, 그것도 신모 원료 측면에서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언제쯤이 그거는 신문 원료도 아직 전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겁니다. 저희가 선거 때 다소의 이제 뭐 당연히 선거라고 하는 건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협치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3석밖에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더불어민주당 큰 당이 못하는 거를 또 하고 있다고 약간은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주목도가 상당히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긴장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종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8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합당에 대한 얘기는 아마 그쪽에서 합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통합에 대한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나와야 그래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뭐 아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꾸리고 달리는데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짧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